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예요? 어머니, 그 땅 주세요. 그 말이 제 얼굴에 그대로 내리꽂히는 순간 며느리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조문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릴 바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다 가져가겠다고요? 시아버지 영정 사진 앞 조문객들 사이 저는 머리채를 붙든 며느리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있었지요. 아들조차 모르는 남편의 유언장, 상속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권한을 제가 갖는다는 내용의 며느리의 얼굴이 뒤틀렸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지극정성을 다하던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었죠. 저는 머리채가 붙잡힌 상태로 끌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이 왜 마지막 유언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원래 이 땅의 일부가 누구에게 갈 뻔했는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지독했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순 올해로 71, 평생 가진 것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정병도, 저희 부부는 그 흔한 예식장도 없이 동네에서 소박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지붕은 비세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그곳. 하지만 불평 한 번 안 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정우석, 외동아들 하나, 저희가 가진 거라곤 그 아이뿐이었습니다. 우석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 돈을 벌었어요. 그 아이가 번 돈은 결혼할 때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우리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세집 마련은커녕 예단 예물도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안소미가 처음 인사 오던 날, 저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미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는 우석이만 있으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미는 우리 부부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담돼서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감동해서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지요. 소미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밥 차려주고 남편의 옷도 직접 다려주고 내일 챙겨나가라고 도시락까지 싸주고 시아버지가 밤에 기침이라도 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물 떠드릴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던지 남편은 소미가 들어오고서부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 결혼시키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소미한테도 뭔가를 남겨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말렸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하지만 남편은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평생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시골 외곽에 있는 묵혀둔 땅. 몇십 년 전에 먼 친척에게 물려받은 땅이라 존재조차 잊혀진 곳이었지요. 남편만 알고 있던 5,000평 부지를 가진 땅. 남편은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땅 나중에 소미한테도 좀 떼어주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 결혼도 시켜주지 못했던 며느리에게 고맙다며 상속까지 생각한다니 남편은 그만큼 소미를 친딸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소미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우리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고 입원을 하게 되면서부터 어느 날부터인가 소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챙기던 손길은 차가워졌고 말투도 뾰족해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수술 같은 거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며 서서히 멀어지는 눈빛. 하지만 소미는 아직 몰랐죠. 남편이 마지막까지 그 아이에게 주려고 했던 진짜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항상 듬직하던 어깨는 말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남편의 땀을 닦아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오래 살자. 조금만 더 나와 같이 있어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소미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남편 손을 꼭 잡고 아버님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곤 했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묻어 있었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있었지요. 어머니, 입원비 또 엄청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있는 힘을 다해 소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미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컥하는 마음을 삼켰어요. 소미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며 이거 입원비 바로 결제하셔야 하니까 아들 퇴근하면 얘기 잘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뒤도 안 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벌었어야 했는데.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아온 사람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당신이 딱 남겨놓은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곤 말했습니다. 여보, 그 일에 대해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집과 병원을 오가며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시간을 견뎠지요. 남편이 제 손등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서류. 저는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갈색 봉투였죠. 거기엔 남편이 몰래 지켜왔던 땅과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봉투가 어떤 의미가 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깨끗하게 정리해 두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었죠. 남편은 갑작스레 숨을 거칠게 내쉬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해. 절대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넘기지 마. 그 목소리는 마치 마지막 당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왔던 소미는 남편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입원비 결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희한테 물려줄 게 있어요.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소미가 잠시 감정에 휘둘린 것뿐이라고. 하지만 남편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속마음이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 말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죠. 사람은 끝까지 봐야 안다는 것을. 남편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미세하게 뛰던 심장이 결국 차갑게 멈춰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멈춘 것 같았죠.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을 떠올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미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고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 장례에 드는 비용, 우석이 월급으로도 빠듯해요. 일단 정리해야 할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요.
그 말투는 마치 시아버지가 아닌 돈을 떠나보내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체온이 사라지지 않게 잡아두고 싶은데 소미는 하루라도 빨리 그 체온을 벗겨내고 싶어 했습니다. 소미는 저를 붙잡아 장례식장 복도에 세워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속 문제부터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죠. 진짜 없는 살림에 시부모님 모시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아이는 슬픔보다 상속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 첫날 조문객들이 들어오고 우석이가 눈물로 인사를 하던 그때 소미는 저를 작은 방으로 부르며 또 다짜고짜 물었어요. 아버님 명의로 된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숨기시는 거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희 그냥 못 넘어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숨긴다는 말, 그건 이미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미야, 이 시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사셨어. 남기고 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미안해할 사람 아니다. 그러자 소미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없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남편이 떠난 슬픔에 목이 메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소미는 제 표정을 보며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진짜 없으면 다행이네요, 어머니. 그 다행이라는 말,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인생을 지켜줬던, 평생 성실했던 그 사람을 그 한마디로 짓밟아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 있었습니다. 소미는 장례식장 근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좁은 단칸방에서 살다 죽은 가난한 시아버지라니까 유산 기대할 게 뭐가 있어. 저는 그 음성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그때 제 뼛속 깊이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은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한다. 저는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 깊은 곳 갈색 봉투 안에 남겨진 것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서류 한 장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지, 그 아이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장례식장 입구에 놓인 국화꽃 향기도 왠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조문객 한 분 한 분이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손을 아직도 잡고 있는 것만 같은데 소미는 바쁘다며 장례식장 안팎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례 마치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혼자 계실 텐데.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다른 뜻이 있는 듯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본인이 얻을 게 있는지만 따지고 있을 뿐. 그날 오후 우석이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한 갈색 가방을 들고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병실 서랍에서 이게 나왔어요. 가방 안에서는 서류 봉투 하나가 튀어나왔고 저는 보는 순간 가슴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봉투는 남편이 제게 남기려 했던 소중한 것들이었죠. 우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리 못한 종이 같은데 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저는 서류를 재빨리 낚아채 제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소미의 눈빛은 서류 봉투를 향해 있었죠. 어머니 그거 뭐예요? 혹시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거 있는 건 아니죠? 소미는 계속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 질문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죠.
그런 거 없다. 그냥 정리할 종이일 뿐이야. 그때 남편의 담당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곤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1시간 뒤 의사가 직접 장례식장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인은 임종 직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고인이 직접 사인한 최종 유언장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마지막에 유언장을 수정할 수 있는 전권을 정말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정권 모든 결정과 권리를 저에게 맡긴다는 말이었죠. 저는 믿기지 않아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고인이 임종하시기 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언장이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을 떠올리며 유언장을 가슴에 대고 울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뭐 하세요?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담당 주치의 시네요. 저는 남편의 유언장을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유언장이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정말 이 가족을 위해 살았고, 누가 이 가족을 욕망의 수단으로만 여겼는지. 장례식 마지막 날 저는 유언장을 손에 쥐고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저는 흰 국화를 들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 뜻대로 할게요.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요. 소미가 제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아버님 명의로 남기고 가신 거 있죠?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왜 대답을 피하세요? 숨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우석이도 눈치를 챘는지 다가왔습니다. 여보, 지금 아버지 장례 중이잖아. 그만해! 하지만 소미는 남편을 밀치듯 지나치곤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님 모시고 살겠다고 결혼할 때 제가 얼마나 희생한지 아시죠? 병원비, 생활비 다 우리 돈으로 했잖아요. 솔직히 시댁에서 뭐 해주셨어요? 그 말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저도 남편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저는 억울함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우석이는 당황해하며 말렸습니다. 당신 그만해! 장례식 끝나고 얘기하자니까! 그러자 소미는 조롱하듯 말했어요. 아, 그러시겠다. 아버님 돌아가시면 얻을 게 없으니까 슬픈 척이라도 해야겠죠. 너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 소리에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기로요. 저는 말없이 자리를 이동해 조문객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남편의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 아들 우석과 소미의 당황한 표정 모두가 숨을 삼킨 채 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이제 고인은 돌아오지 못하지만 그 아이의 본성이 이제 모두에게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 본인 정병도는 병으로 인해 더 이상 삶을 오래 이어갈 수 없음을 스스로 인지하여 남은 가족들에게 나의 뜻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산 분할 및 상속에 관한 최종 결정을 문서로 남긴다. 배우자 정말순 가정을 지킨 공을 감사히 여겨 토지 지분 50%를 상속한다. 아들 정우석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지길 바라며 토지 지분 30%를 상속한다. 며느리 윤소미
시댁을 위해 헌신한 노력을 인정하여 토지 지분 20%를 상속한다. 소미의 얼굴은 꽃잎처럼 활짝 펴졌습니다. 이거 봐요. 역시 숨기는 게 있었네?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희생한 게 얼마나 큰데요. 소미는 저를 향해 승리한 사람처럼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하지만 낭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종 직전 뜻을 변경하여 모든 유산에 대한 결정 권한을 배우자 정말순에게 전부 위임한다. 마지막 말에 소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뭘 위임을 해요? 도대체 왜요? 남편의 담당 주치의가 제 옆으로 다가와 크게 말했습니다. 고인분께선 정말순 여사가 원한다면 고인의 남긴 모든 재산과 토지의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서류로 모든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간직하던 갈색 봉투를 저는 열었습니다. 5,000평의 토지에 관한 서류들과 함께 현재 해당 토지는 국가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가치가 약 5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저는 이 내용도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 며느리 윤소미에 대한 토지 지분 상속을 철회합니다. 저는 위임장을 높게 들어 사람들 앞에 보이며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소미의 얼굴이 공포와 욕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50억이요? 그걸!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요? 우석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소미는 우석을 짐짝 밀치듯 뒤로 밀어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다시 뺐어요? 원래 제 몫이었잖아요. 내가 희생한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짓밟아요? 그래, 네가 희생한 세월 우리 곁에서 잘해주었다. 하지만 넌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자 어떻게 했니? 나를 보며 돈, 상속, 가진 거 없다. 계속해서 모욕했다. 그건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가진 것이 없다느니 거지라느니 끝까지 나를 몰아붙이며 우리 남편의 희생까지 욕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겐 남겨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소미는 흥분한 상태로 저에게 달려와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조문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예요? 거지 같은 시댁에서 땅이 5,000평! 그 땅! 어머니가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이건 제 거였어요. 저는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황급히 달려와 소미를 말렸고 이내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던 소미의 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원래 저한테도 준다고 했잖아요. 왜 저한테만 이래요? 저는 떨리는 숨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너는 애초에 나와 내 남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 네가 사람다운 대접을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 순간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미는 현실을 이해한 듯 다리를 휘청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원래 땅 일부를 소미에게 주려 했다는 사실을요. 내가 마지막 순간 그 뜻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미, 바로 너 때문에 바꾼 거다. 장례식장에서의 난동 이후 며느리 소미는 사람들 손에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엉킨 머리를 바로잡으며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의 마지막 바람 이제 제가 지켜낼게요. 조문객들은 조용히 속삭였고 아들 우석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소미가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 아버지에게 퍼부었던 모욕들,
이제야 아들은 알게 되었지요. 저는 우석의 어깨를 천천히 붙잡았습니다. 너도 잘못이 있다. 사람 하나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걸 깨닫는 게 먼저다. 며칠 뒤 소미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엎드린 채 울고 있더군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거죠. 한 달 뒤 우석이는 저를 다시 찾아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소미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소미와 끝없이 다투고 갈등이 생겨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저는 땅 문서를 서랍 깊숙이 넣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한 가지 사실.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다는 것. 돈에 눈이 멀면 소중한 것을 반드시 잃게 되어 있다는 것. 소미는 사랑도 신뢰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결국 마지막엔 모든 걸 잃어버렸죠. 그러나 저와 아들은 서로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마지막 선택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 땅이 얼마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했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 곁에 남아있는 것 뿐이니까요. 오늘의 고부 보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